안녕하세요, 월드맨입니다. 오늘은 새로 정해진 작업장에 다니는 월드맨의 일상을 먹는 일 중심으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원룸 구석의 작은 주방,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개수대 옆 좁은 조리대는 미니멀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훌륭한 장치입니다. 지난번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려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했을 때 도마도 버렸습니다. 두툼한 원목으로 된 도마와 플라스틱 얇은 도마 3개가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 생활에 도마가 4개나 필요했는지 지금도 의문이 듭니다. 부엌칼은 없고 대신 과일을 깎는 용도의 과도로 모두 일상의 식생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잘 떼어지는 법이더라고요. 새벽 일 나가기 전에 아침을 빵 한 쪽이라도 먹곤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습관을 바꿔봤습니다. 굳이 허기를 느끼지 않는데 금쪽 같은 새벽 시간에 빵을 만들고 먹고 하기보다 아침을 가볍게 건너뛰고 대신 주머니에 강정이나 땅콩 같은 간식을 챙겨서 일터로 나갑니다. 보온병에는 커피를 담아가고요. 오전 작업 중에 허기질 때 잠깐씩 간식을 먹습니다. 대신 5분 정도 생긴 출근 전 짬에 방 청소를 합니다. 버스 도착 시간까지 딱 5, 6분을 남기고 정전기 청소포를 끼워 휘리릭 원룸을 한 바퀴 돌면서 방 안을 청소하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했을 때 잘 정돈된 방에 들어오면 왠지 피로가 덜합니다. 고독한 방이지만 깊은 쉼을 줄 여유를 주기 때문에 이른 아침 청소에 시간을 투자한 결정을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작업은 7시 정각에 시작해 9시 30분까지 첫 번째 작업 타임을 갖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단순 반복 노동을 2시간 반 하고 기계 아래 쌓인 찌꺼기 등을 치우면 9시 40분쯤 되죠. 사무실에 올라가 잠깐의 달콤한 쉼을 갖습니다. 10시부터는 11시 반까지 두 번째 작업이 돌아갑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울 점심시간을 상상하면서 2교시 작업은 시간이 훨씬 빨리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에 새로 일을 시작한 피환경업체는 차로 10분 거리의 동네 식당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내가 속한 작업장에는 3명이 함께 일해요. 공장장님, 영화배우 황정민이 70대가 되면 이렇게 변할 것 같은 인상이십니다. 그리고 내 사수 역할을 하는 70대 초반의 반장님, 이분이야말로 배너의 주인공 찰튼 헤스톤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셋이 거대한 작업장을 돌립니다. 공장장님은 건강이 좋지 않아 당뇨 환자식을 드세요. 도시락을 싸와서 일하는 컨트롤 타워에서 외롭게 식사하시죠. 반장님과 저는 11시 50분쯤 출발해서 식당에 도착하면 배급판에 급식을 받아 식사를 합니다. 집밥 같은 식사에서 반찬이 매일 바뀌죠. 아주 맛있게 점심을 여기서 해결합니다. 이렇게 근사하게 점심을 먹은 덕분에 아침과 저녁 식사는 미니멀 식사를 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과연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긴 한 걸까요? 점심을 먹은 후에는 작업장까지 2.7km 정도 거리를 대개 걸어서 돌아옵니다. 오전에 좁은 공간에 갇혀서 굉음과 씨름하며 털린 영혼을 되찾기 위해 천천히 걷는 행위가 제게 필요합니다. 사수인 반장님은 찰튼 헤스톤, 굳이 차를 태워주려 하지만 잘 설명드려서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시골 풍경 가득한 주변을 만끽하며 걷습니다. 따사로운 햇빛, 주위의 논밭 풍경들, 싱그러운 새소리들을 들으며 짧은 시간이나마 30분 정도의 점심 산책을 하노라면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풍요를 느끼죠. 하루 중 가장 부자가 된 기분, 행복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가끔 멈춰 서서 말에서 내린 후에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다고 하죠.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너무 빨리 달리느라 영혼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린다고 했던 그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게는 오전 작업 중 집 나간 영혼을 되찾는 시간이 점심 산책입니다. 1시부터 시작하는 오후 작업은 마라톤처럼 3시간을 쭉 달립니다. 3교시 오후 작업은 퇴근이라는 가장 달콤한 당근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덕분에 시간이 비교적 빠르게 흐르는 편입니다. 오후 4시 정각에 종일 굉음을 내며 돌아가던 기계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춥니다. 제 작업장에 쌓인 쓰레기를 낑낑거리며 맞닿아 있는 집채만한 쓰레기 수거통에 밀어넣고 빗자루질을 싹싹 하면 업무가 끝나죠. 하지만 아직 잔업이 있습니다. 종일 돌아간 기계 아래쪽에 쌓인 가루들이 고운 파우더로 쌓여 있는데 삽질을 한 100번쯤 해야 이 파우더를 다 치울 수 있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고비입니다. 허리가 몹시 아픈 고달픈 시간들이지만 일을 나가지 못한 겨울을 생각해보면 지금의 이 시간들이 제겐 천국과도 같은 기쁨을 선물해 준답니다. 오후 4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퇴근길 차에 오릅니다. 반장님의 차 뒷좌석에 앞좌석에 타지 말고 뒤에 타라고 하시더라고요. 탑승하면 저는 마치 제가 이 승용차의 주인장인 양 기사를 둔 사장처럼 품위 있게 출퇴근 서비스를 받습니다. 험험. 인력사무소에 올라가서 일당을 받는 순간은 비록 민망해서 카메라에 담지는 못하지만 하루의 모든 피로가 씻기는 최고의 힐링 타임입니다. 비록 소박한 현찰이지만 매일 월급날이 반복되는 기분이랄까요? 사랑스러운 5만원짜리 지폐 2장, 5천원짜리 1장, 1,000원짜리 석장, 이렇게 10만 8천원을 넙죽 인사하며 받아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순간이죠. 2월까지는 퇴근 후에 바로 버스를 타고 원룸으로 향했지만 3월부터는 퇴근 후 루틴을 조금 바꿨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약 2정류장 정도 걸어가면 최근 새로 생긴 아주 럭셔리한 도서관이 새롭게 오픈했거든요. 월드맨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졌습니다. 주머니에 현찰도 두둑하겠다. 점심 산책으로 오전의 영혼을 회복했다면 오후 작업의 피로는 도서관에 잠깐 들러 책 내음을 만든 것으로 대신합니다. 이 풍성한 영혼의 식탁이 마련되었으니 집에 있는 책들은 반쯤 버려도 괜찮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직 메아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책도 빌리지만 제게는 생수를 얻는 소중한 샘터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생수죠. 작은 생수병 서너 통을 가방에 늘 넣고 다닙니다. 어디든 정수기가 있는 곳을 만나면 한 병씩 물을 채웁니다. 1월부터 더 이상 식수 구입을 위해 생수에 지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금 창피한 마음도 없지 않으나 이렇게 도서관은 제게 영혼의 양식도 주고 시원한 샘물도 제공해주는 삶의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로는 월든호수의 물을 길어다가 마셨다고 하죠. 여러모로 이 도서관은 제게 도심 속 월든 같은 곳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원룸에 도착하면 대략 저녁 6시 반 정도가 되죠. 뭘 해먹기 힘들 만큼 체력도 방전되었지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득 채운 하루를 보낸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아침에 나갈 때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은 덕분에 방으로 들어올 때 호텔 체크인하는 기분이 듭니다. 바로 샤워를 위해 욕실로 달려가죠. 저녁 식사로 밥을 짓는 건 3, 4일 정도에 한 번씩 한 솥을 끓입니다. 작은 밥솥이에요. 당일에 한 번 따끈한 밥을 한 끼 먹고 작은 통에
2개 정도 밥을 나눠 담아 보관합니다. 2, 3일은 이 밥을 김치나 라면을 곁들이거나 끓인 다음 죽으로 만들어서 가볍게 저녁 식사를 해결합니다. 예전에는 반찬이 많아야 푸짐하고 좋은 식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김치나 계란부침 하나만 두고 식사를 해도 넉넉합니다. 오히려 단순한 식사가 미각을 일깨워서 더 깊은 맛을 누리게 해주는 효과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식비 절약은 물론 타인의 노쇠를 녹이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난 몇 달간의 식비 통계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소로 형님도 월드넷에서 아주 상세하게 본인의 지출을 기록하고 공개한 바 있거든요. 저도 살짝 흉내를 내보았습니다. 최근 넉 달치 통계를 내보니 뿌듯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11월의 식비 총계는 무려 31만 원이 넘습니다. 12월에는 식탐을 조금 줄여서 22만 원대로 낮출 수 있었고 올해 1월에는 17만 원대, 지난 2월에는 무려 8만 원대로 식비 지출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확실히 뚜렷한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타인의 노쇠를 녹이겠다는 결단과 이를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해버리고 나니까 책임감이 좀 생겼습니다. 2월부터 확연하게 식탐을 절제하는 모습이 보여서 스스로에게 좀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해결하고 책상 앞에 앉으면 대략 저녁 7시 20분에서 30분쯤 됩니다. KBS 클래식 FM을 틀죠. 전기현 씨가 진행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방 안에 스며듭니다. 책을 펼쳐들고 잠깐이라도 글자를 마주합니다. 요즘은 도스토옙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기괴한 생각과 행동들에서 저의 옛모습 혹은 현재 제 자신의 무의식을 들키는 것 같아서 뜨끔뜨끔합니다. 저녁 8시, 더 이상 졸린 눈꺼풀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침대로 쏙 들어가 불을 끄면 이렇게 월드맨의 퍼펙트 데이즈 중 하루가 지나가죠. 이어지는 파라에서는 일상 이야기들을 조잘조잘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든의 한 구절 들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치품과 사실상 편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불필요할 뿐 아니라 인류의 삶을 고양시키는 데 분명히 방해가 된다. 사치와 안락으로 말하자면 가장 현명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더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았다. 고대의 철학자, 중국인, 힌두족, 페르시아인, 그리스인들은 외견상으로는 그 누구보다 빈곤했지만 내면은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로웠다. 철학자는 단순히 난해한 사고를 하거나 학파를 창설하는 사람이 아니다. 검소하고 독립적이며 너그럽고 믿음 있는 삶을 살면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철학자는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월든 생활의 경제 22쪽.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